공포 영화 보면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, 인트로에서. 들어갈까요? 네. 마인크래프트보다 훨씬 무서운데요? 오전에 한번, 오후에 한번 알파는 충격이 좀 있어요. 저는 안 할 겁니다. 왜 저를 보시죠? 지금이 연구소인 거죠? 몬스터는 안 나오죠? 그래도 여기는? 안녕하세요. 마인크래프트 건축 컨텐츠를 하고 있는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휴입니다. 콜로세움도 만들었었고 3.1절을 기념해서 백면전 서울을 만들었었고 도로교통공사랑 협업을 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고속도로를 만든 적이 있고 청와대 그 자체랑 이제 관저를 함께 만들었었고요. 최근에는 또 현충원을 만들어서 함께 협업한 적도 있습니다. 특별히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광산이나 또 지옥문을 만들 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지하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중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해저를 파서 또 지하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. 얼마나 파야 돼? 진짜 더 이상 파면은 이제 의미 없다 싶을 정도까지 파내려간 것 같습니다. 이번 한 번만 봐준다. 뭔가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되게 쉽게 지하로 파내려 가거든요. 현실에서는 여기를 2번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. 진짜 던전 같은데. 아니 마인크래프트도 안에 들어가면 빛이라는 건 있는데 아이고 여기는 한 점의 빛이 없네요. 정말 모르겠네요. 사실 여기만 보면은 제가 딱 건축할 때 터 잡아 놓은 거랑 똑같거든요. 제가 준비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서 조금 익숙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지하 실험실의 책임 기술원 소중호라고 합니다. 제가 있는 이곳은 예미산 지하 1000m에 있는 예미랩입니다. 저희 예미랩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하 실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박사님이랑 좀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을 모셨는데 이제 지하랑 관련이 되신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광산이 몇 개 없는데 그쪽 종사자분이 오시려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전혀 모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휴용입니다. 아 이거 약간 공개 처형인데요. 막. 건축 재료를 구하기 위해 광산을 건축할 겁니다. 네. 쉽지 않네요. 시작부터. 생각도 못했습니다. 마인크래프트로 굴을 많이 파보신 분인가 봐요. 네 맞습니다. 저는 박사님으로 알고 약간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라서 뭔가 조금 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겠다. 저는 게임이지만 이제 서로가 일할 때 땅 속에 있다? 저 같은 경우는 인상 깊었던 게 네. 그 굴을 파실 때 좌표를 정해놓고 네. 계획적으로 파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하고 비슷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. 그 아까 그거 네. 제가 끝까지는 못 봤는데 네. 다 완성한 데까지 얼마나 시간 쓰셨어요? 한 그거 만들 때는 한 열흘? 아,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마인크래프트에도 이제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.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. 아 오갈 데 없어서 계속 찾아오는 날벌레들도 있습니다. 저희도 몬스터는 아닌데 네. 빌런이라고 느껴지는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. 아 빌런이었어요?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친숙하게 느껴지네요. 혹시 그 빌런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백두대간법이에요. 법이요? 네, 법이에요. 백두대간법. 네. 정말 잊을 수 없는 법인데 저희가 그때만 해도 1차 후보지로 이제 두타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백두대간이에요. 그 어떤 인위적인 설비도 이 백두대간을 가로지를 수 없다라는 법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미온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위치와 터널의 입구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시 하고 했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그런 법이 있는 거는 진짜 처음 알았네요. 네,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. 제 첫째 딸이 마인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늘 이렇게 예쁜 건물 이런 것들을 짓는데 제가 땅 파시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굳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왜 땅을 파세요? 마인크래프트도 결국에 마인크래프트라서 땅을 파서 뭔가 만드는 이름 자체에 땅을 판다가 적혀있는 약간 정서가 있거든요. 사실 모든 재화, 자원 이런 게 다 땅에 있어요. 그렇죠. 약간 현실이랑 살짝 비슷한데 그럼 더 깊은 곳에 가면 더 좋은 광물이 나오는 건가요? 조금 더 얻기 힘든? 아, 다이아몬드 이런 게 이제
이제 지하에 이제 주로 분포되고 이제 오히려 지상에서 많이 보이던 게 지하에는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높이 Y 좌표마다 약간 나눠져 있어요. 좌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친숙해서 네, 네, 친밀감이 좀 듭니다. 공통되는 단어 하나 찾았네요. 네. 이 연구 시설도 사실 땅 지질학 이런 것도 지상에서 땅을 파서 이렇게 막 퍼올릴 수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굳이 지하로 이렇게 내려와서 네. 지하 안에서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 이유라는 게 있는지. 우선 지질학이 아닙니다. 저의 전공은 핵입자 물리학입니다. 저희가 관측하고자 하는 거는 암흑 물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주 머시기. 네, 맞습니다. 네. 알고 계시는 블랙홀부터 시작해서 은하 이 모든 것들의 질량을 다 합쳐도 네. 전 우주의 5%가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저희가 지금까지 관측한 것들입니다.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아직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크라는 표현을 붙입니다. 그래서 암흑이라고 부르고요. 그 중에서 우리는 윈프라고 그 입자를 찾기 위해서 이곳 지하 1000m의 실험실을 지은 겁니다. 윈프라는 입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. 또 무겁다라고 했습니다.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데 한 번은 우리 검출기에 있는 원자 핵하고 당구공처럼 충돌을 할 거라는 겁니다. 그럼 이 충돌했을 때 얘가 우리 검출기의 원자 핵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거예요. 그 전달된 에너지를 우리가 빛의 형태로 읽을 수 있는 검출기가 섬광 검출기라고 부릅니다. 암흑 물질이 이제 우주에 있는 물질인데 우주에서는 못 찾고 여기서만 찾을 수 있는 건가요? 저희가 지구에서 이제 땅 속에서 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수십 년간 알아온 그 지식들이 있어요. 그럼 이제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필요 없는 신호를 거르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또 새로운 노이즈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또 사전 연구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저희는 땅속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어서 땅속을 선택합니다. 그 뮤온이라는 입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? 진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하려면 네. 그 저희가 지금까지 관측했는 물질들 네. 그 중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뭘까요? 저 해체능이라 네. 조금 약한데. 주기율표 네. 번호가 있잖아요. 네네. 그 번호에 따라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. 그러면 1번이 가장 작은데 1번이 제일 많고 제일 큰 거네요. 네. 이걸 대답을 못하면 1번도 못 외운 사람이네요. 1번? 1번? 수소? 네, 맞습니다. 우주에서 네.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입니다. 수소. 우주가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닙니다. 그러다가 이제 지구의 대기권이라는 걸 만나요. 네. 그러면 얘랑 충돌을 해서 이제 핵 반응을 일으킵니다. 그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파생 입자들이 만들어져요. 파생 입자 중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요. 네. 이 뮤온이 지표, 심지어 땅속까지 뚫고 들어오게 되는데 네. 얘가 이제 주변에 있는 물질들하고 아까와 같이 또 핵입자 반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측하려고 하는 이 윈프라는 입자하고 똑같은 형태의 신호를 만들어요. 그러면은 뮤온이 적은 환경으로 가야 되죠. 네. 그래서 이 땅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예미랩 바깥으로 나갔을 때 가로 세로 10cm 공간에 네. 1초에 하나씩 지나갑니다. 되게 많이 지나가네요. 네, 그러니까 하루면은 86,400개가 지나가요. 네. 지금 앉아 계시는 이곳 예미랩에서는 네. 이 면적에 하루에 2개 지나갑니다. 4만 분의 1로 줄여요. 그래서 그런 설비를 지상에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네. 만들 수 있더라도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전 세계에 저희 같은 암흑물질 탐색 실험, 중성미자 특성 연구하는 모든 실험들은 네. 그 나라에 있는 땅 속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제 땅 속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현실을 살아가는데 뭔가 여러 가지 필요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이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 목적 같은 게 이제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과학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하고 좀 일맥상통을 하는 질문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기초과학의 목적은 우리의 인류 지식 경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쌓아온 지식들의 경계선이에요. 그러면은 각 분야별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핵입자 물리학이 될 거고 네. 생명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각 분야에서 이 지식 경계선을 뚫고 나가려는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.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식 경계선이 확장이 돼요.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. 뭐 일례를 하나 들자면 내비게이션
혹시 있으시나요? 내비게이션 자주 쓰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핸드폰에서 지도 앱 네. 켜가지고 위치 되게 네네. 잘 잡죠. 네네. 거기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 보정이 들어갔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? GPS예요. 네, 전혀 몰랐네요. 그렇죠. 네. 다들 알고 계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게 될 경우에 그 시간 지연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. 네. 왜냐하면 인공위성도 이동하고 있고 지구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. 그럼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이걸 발표하면서 한 100년 뒤쯤 이걸 이용해서 지구 어디서든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했을까요? 그건 아닌 것 같네요. 네, 기초가 그런 겁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일상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. 단지 저희는 이 지식 경계를 뚫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발견하고 싶다라는 그 호기심으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운이 좋다면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생산품을 만들게 되겠죠. 네. 개인적인 답은 재밌어서요. 재밌어서. 그냥 재밌어서. 지금까지 교과서에 없었던 네. 새로운 어떤 질서를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발견을 해서 새로 정립할 수 있다는 그 사실.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. 개인적인 대답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. 아, 그런가요? 네. 마인크래프트 건축은 특히 재밌어서 아니면 때려 죽어도 하라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워낙 네. 지루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싶을수록 들어간 노력이 자연스럽게 커지니까 재미가 없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. 또 하나의 공통점을 네. 찾았습니다. 재밌는 거 해야죠. 네. 일단 다행인 건 그 저희 첫째 딸이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열렬한 유저 중에 한 명이어서 제가 마인크래프트가 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. 제가 저희 첫째 딸하고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근데 듣고 보니 이게 마인크래프트도 깊이 파면은 저희 연구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오늘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마인크래프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좋았고, 덕분에 저희 큰딸하고 이걸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연구할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도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약간 있다. 연구만큼의 뭔가 이런 새로운 거를 발견하겠다 같은 이런 숭고한 정신까지는 이 게이머들한테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에 이거를 얻어내겠다라는 약간 욕망 같은 건 있으니까 자기 열정에 불타올랐다가 또 뭔가 실패하면 또 낙담하기도 하고, 게임 하는 사람들도 다 희노애락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.